이재용 부회장 구속은 뇌물죄로 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도 뇌물죄로 할 것 같지. 수사하고 있고 네. 최순실도 특검은 뇌물죄로 네, 했고 네, 공동지갑이라고 하는 표현까지 썼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럼 이재용 433억이 그중에 213억은 뇌물죄, 네. 220억은 제3자 뇌물죄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 네. 만약에 롯데나 SK가 뇌물죄로 검찰이 판단한다고 하면 이번에 범죄 혐의가 추가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마도 이제 누구에 대한 범죄 혐의가? 롯데, SK가 네. 롯데와 SK로부터 뇌물을 받았다. 네. 라고 하는 것으로 했고 그 433억이 아니라 대통령에 대해서? 예,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죠. 늘어나냐 이거예요. 또 늘어나죠, 당연히. 왜냐면 지금까지는 삼성에 대한 것만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SK와 롯데도 할 수 있죠. 거기도 거의 빼박이로 이렇게 가지 않나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게 지금 왜 그게 문제가 됐냐면은 미르나 K재단에다가 돈을 기부를 한 것이 말하자면 예. 정경련에서 특히 하라고 해서 기부를 했는데 그게 왜 뇌물이냐 이제 이게 가장 핵심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삼성은 일단 집어넣었잖아요. 예. 그러면 삼성하고 똑같은 행위를 한 다른 대기업은 도대체 뭐냐. 얘네들은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이렇게 하면 이상하잖아요. 똑같은 행위를 했는데. 예. 그러니까 삼성이 아닌 제일 증거가 많이 나온 SK. 사면 관련된 문자도 나오고 막 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SK를 먼저 가서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롯데 조사하고. 면세점 걸려있죠. 그 다음에 예. CJ 조사하고. 이런 식으로 조사를 지금 순서대로 조사를 하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미르 K재단에 기부를 했던 다른 대기업들도 벌벌 떨고 있어야 될 상황이 돼버렸죠, 사실은. 아니, 그리고 2016년 2월, 3월에 독대를 하고 난 다음에 롯데한테 70억 추가 내라. 그 다음에 SK한테 80억 추가 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미르 K 스포츠 재단뿐만 아니라 추가로 또 돈을 받은 정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요. 그러니까는 그게 사건이. 뇌물죄는 진짜 안 받아도 상대방이 예. 거부해도 예. 요구, 약속, 수수만 하면 다 성립이 되는 죄잖아요. 예. 근데 특히 SK 같은 경우에 80억 내라 그랬잖아요. 예. 근데 안 냈잖아요. 30억으로 깎아줬죠. 깎아준 게 아니라 어쨌든 30억을 뭐 낸다고 했는데 사실 내진 않았어요. 그쪽은. 어쨌든 간에 80억 내라고 했는데 해도. 그것도 어쨌든 간에 뇌물이 돼버리는 거고 예. 또 롯데 같은 경우도 70억을 받았다가 다시 돌려줬잖아요. 돌려줬잖아요. 그럼 그것도 역시 돌려줬어도 뇌물은 뇌물이죠. 그렇게 추가가 되겠죠. 교수님, 이제 이 법리적으로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게. 우병우 속보 얘기하네. 예. 우병우 속보 또 들어왔어요? 제가 변호사님께 한 가지 궁금한 예. 게 있어서요. 70억이 갔다가 온 케이스인 롯데와 80억인지가 예. 요구만 한 상태에서 거절한 케이스 이렇게 좀 다른데 예. 갔다 온 거는 제가 유죄로 인정받는다는 부분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예. 요구한 상태에서 아예 거절한 것도 마찬가지 범죄가 적용될 수 있는지. 요구 수수니까 요구했는데 상대방이 거절했다. 네. 그것도 다 뇌물을 원래 봐야죠. 그렇죠. 근데 그 돈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 그 전에 미르 K 스포츠 물론, 재단도 대가성이 있다라고 지금 검찰은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네. 그런 거죠. 미르케이 재단에 돈을 내면 예. 그에 상응하는 대가적 행위를 대통령이 시혜적으로 해주었다. 그 시혜적 행위가 뭐 예. 면세점은 안 됐지만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공정이나 이런 데 그때 문제 있었던 거라든가 세무조사 빼준 거라든가 예. 뭐 그 주파수 미래부의 주파수 그렇죠. 낙찰을 예. 좀 저가를 받게 해준 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죠. 네. 교수님, 이제 그 대법원 판례를 보니까요. 이런 게 있어요. 그 96년 전두환 노태우. 이때 그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을 하면서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막강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요거 구체적으로 아주 상세하게 대가가 오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렇죠.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에서 여러 가지 일을 봐줄 수 있기 때문에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했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기 때문에 이거는 훨씬 더 넘어간 거거든요. 크죠. 예. 실질적으로 본인이 지시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만나서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많은 증언들이 확보되어 있죠. 예. 그래서 사실 이 대면 조사를 했을 때 그 진술한 내용들 사실 나중에는 보도를 보면은 이미 검찰은 다 증거를 다 확보하고 있는 상태였고 예. 그냥 이제 그 진술이 필요해가지고 부른 것 뿐이다. 확인하려고 부른 것도 아니다. 뭐 이런 것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서 논리 싸움을 이제 하겠다라는 것이고 이미 검찰은 자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영장 청구를 비롯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드러난 사실만 보더라도 명명백백하게 이 지금 직권남용이나 여러 가지 어떤 뇌물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 포괄적인 뇌물죄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이 사람이 그것을 강압에 의해서 뇌물을 요구한 그런 정황까지도 다 지금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빼도 박도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변호사님 궁금한 게요. 자, 뇌물죄가 예를 들어갖고 이제 특가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뭐 10년 이상 이렇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에 또 이제 직권남용이 포함이 돼요.
또 의료법이 포함이 돼. 그럼 이게 다 더해지는 겁니까? 아니면 제일 큰 것만 따지는 겁니까? 그게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한꺼번에 같이 지었을 때 예. 이걸 우리가 실체적 경합범이라고 해요. 실체적 경합범. 예. 그건 죄가 여러 개가 많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갖다가 뭐 A죄 10, B죄 20 이렇게 다 섞어서 더하는 게 아니고 제일 큰 죄 예, 하나. 가장 중한 죄의 정한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 가장 중요한 게 무기면 무기 1.5 무기. 그러니까 무기를 선택할 수도 있고 유기징역형을 선택할 수 있으니까 법원에서 일단 두 개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 건지 예. 먼저 결정을 해요. 근데 무기는 어차피 더해봤자 무기니까 필요 없고. 상관이 없고 유기징역이 법정 최고형이 20년에다가 1.5를 더하게 되면 30년. 요즘 법정 최고형이 30년 아닙니까? 30년 유기징역이 됐어요? 예, 오, 한번 그럼 중간에 45년이에요? 바뀌었어요. 예, 그래서 45년까지가 원래 할 수 있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는 집행유예 자체가 안 되는 안 되는 거죠. 3년 이상이면 안 되는 거니까. 예. 근데 그 형이 늘어났다고 해서 꽤 행복하면서 얘기를 하세요. 아니, 안 행복하고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최하가 10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10년부터 45년 사이에서 선택을 해서 형을 결정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집행유예를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는 높은 그 최장의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래, 최하한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10년 이상이기 때문에 집행유예는 절대 대상이 그러니까 안 되는 10년에서 거죠. 만약에 이제 한번 장량 감각이 뭐야 갑자기 이런 장량 감경 이런 걸 해주는데 한번 꺾어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럼 5년. 그럼 2분의 1까지 꺾어주니까 5년이잖아요. 근데 5년이어도 집행유예 안 되는 5년이면 거죠. 집행유예가 안 예. 되죠. 최고형이 3년일 때만 집행유예가 예, 되는 그렇죠. 거죠. 예. 또 박근혜 대통령 초범이신데. 초범이어서 그러니까 장량 감경을 해주는 거죠. 예.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집행유예가 안 된다는 얘기가 이제 있는 거죠.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범죄 혐의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 아니죠. 혐의이기 예. 때문에 예. 뭐 아니, 이제 초범, 확정된다고 초범도 했을 때. 네네. 확정된다고 저는 오히려 했을 그 사안보다는 예. 그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예. 그때 여론이 과연 음. 우리가 그 어떤 보수 진영이 고려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론이 반전이 일어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하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예. 그, 아주 좋습니다. 예. 저는 이제 본격 시대에 이제 적응하시는 것 같아요. 예, 적응 좀 했습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청와대를 나오셔서 자택으로 이동을 이제 거처를 옮기셨는데 예. 옮길 때 그 화면을 사람들이 대중들이 보고 동정 여론을 가졌다가도 동정 여론을 놨다 이런 분석을 하더라고요. 아하. 대체로 이제 쓸쓸히 퇴장하는 것을 연상했었는데 웃으면서 손들고. 그렇죠. 웃으면서 손도 그것도 이제 열렬 지지자층들이 와서 거기서 태극기를 흔들고 하는 모습. 게다가 현직 친박 정치인이라는 사람이 여럿이 와서 예. 마치 호위하듯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동정 여론보다는 오히려 그 조금 더 여론이 좀 더 악화된 측면이 없잖아 있어 보입니다. 그럼 그 이후에 네. 구속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게 조금이지만 2, 3%지만 같은 여론조사에서 조금씩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여론도 예. 그랬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자유한국당인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유한국당의 당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유한국당에서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앞으로 얼마나 케어할 것이냐 이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대선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홍준표 그러니까 한국당의 유력 주자인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비박계 정치인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간격이 좁혀지긴 좀 어려워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심지어 태극기를 대표한다라는 후보인 김진태 후보도 대선 일정 때문에 대통령 주변에 가지 못한다라고 하고 예. 있습니다. 점점 이제 동정 여론도 크게 좀 일지 색으로 않고 들고 그리고 있다. 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 진영도 뭉쳐지지 않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척 중요한 지적을 했는데 질문도 안 했는데 중요한 얘기를 막 하시네. 저도 하나만 할게요. 그 이순자 여사가 예. 22일 날 당신은 외롭지 않다라는 자서전을 냈어요. 이순자. 예. 이순자 여사가 누구? 전두환 전 대통령의 한번 오래돼갖고. 전두환 대통령도 저를 감옥에 한번 넣긴 했었는데. 그러니까. 다 잊어먹었어요, 저는. 근데 어쨌든 이제 그 분이 22일 날 예. 그렇게 자서전을 내시면서 동아일보하고 인터뷰를 했단 말이죠. 예. 인터뷰를 하면서 하신 말씀이 참 뇌리에 박혀 있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아버님이죠. 박정희 전 대통령을 본인들이 이제 모셨었고 참으로 존경하는 분이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딸이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놀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분이. 예.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그런 짓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뇌물을 받았다,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 이것에 놀랐다는 거잖아요, 본인이. 예. 사실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받은 뇌물의 액수는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한 것에 대해서 비교해 봤을 때 사실 저분이 더 조금 하신 거라고 우리가 지금 의심하고 있는 중인데 예.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너무 놀랐다, 잘잘못을 떠나서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예.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었어. 그 얘기를 느닷없이 왜 해갖고. 이게 느닷없는 게 아니에요. 예. 좀 감이 떨어지시는 것 같은데 예. 잘 들어보세요. 감은 가을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순자 여사는 예. 사실은 본인이 그런 걸 받으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은 부부가 추징금은 1,700억인가 얼마 그러니까 냈잖아요. 부부가 일심 동체인데, 예. 그런데 본인은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으로부터 정치 보복을 당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이래재단이니 뭐니 해가지고 예. 돈 받은 것에 대해서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미르나 K재단에서 돈 받은 것하고 같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얼마나 아이러니하냐는 거죠, 제 말은. 근데 그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본인도 지금 억울하다. 부당하게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다. 이런 한 푼 받지 않았는데. 아니, 그 뭐 얘기를 좀 계속 하고 그 설령 좀 얘기죠. 받았다 예. 손치더라도 예. 그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국사와 관련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본인이 곧 국가니까 내가 뭐 그 나쁜 짓 하려고 썼냐 그거 가지고 문화산업, 창조산업 진작하려고 그랬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 순간 빙의한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기본적 생각, 다시 한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생각이 그럴 거다.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아주 대적관이 뚜렷한 생각입니다. 이분은 이제 야권에 있는 거의 모든 정치인은 빨갱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믿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이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그 빨갱이들을 처단해야 한다. 알겠습니다. 이 교수님, 다음 시간에, 제가 또 부를 테니까. 부르지 마세요. 박근혜 대통령의 심리 분석을 아주 한편으로 해갖고 잘 준비해 오세요. 너무 예. 재밌겠다. 예. 할 얘기 많죠. 영어로 해주세요. 뭐 이게 영방송이었나요? 예? 여기 아리랑 TV에. 자, 구속영장 청구할 것 같아요, 노 변호사님? 사실 전 처음에는 영장 청구 안 하는 쪽으로 조금 마음을 계속 썼었어요. 제가 전화로 계속 한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80%, 90%는 하는 쪽으로 지금 얘기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법원이 고민할까요? 법원은 당연히 고민하죠. 그래서 법원도 원래 5대5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이제 7대3으로 바꿨습니다. 하는 쪽으로, 발부하는 쪽으로. 이탁강 교수님, 잡아놓을까요? 저는 뭐 잡아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김대현 기자님, 네. 영장 청구. 뭐 법과 원칙대로 하지 않을까요? 다음번에 안 나오고 싶어요? 법과 원칙대로 하면 13개 혐의인데 영장 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렇죠. 법원. 김순남 검찰총장이 말씀하신 대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근데 법원은 제가 아까 서두에 좀 말씀드렸었는데 예. 법원은 좀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네. 그런 거죠. 미르케이 재단에 돈을 내면 예. 그에 상응하는 대가적 행위를 대통령이 시혜적으로 해주었다. 그 시혜적 행위가 뭐 예. 면세점은 안 됐지만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공정이나 이런 데 그때 문제 있었던 거라든가 세무조사 빼준 거라든가 예. 뭐 그 주파수 미래부의 주파수 그렇죠. 낙찰을 좀 예. 저가를 받게 해준 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죠. 네. 교수님, 이제 그 대법원 판례를 보니까요, 이런 게 있어요. 그 96년 전두환 노태우. 네. 이때 그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을 하면서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막강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요거 구체적으로 아주 상세하게 대가가 오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렇죠.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에서 여러 가지 일을 봐줄 수 있기 때문에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한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기 때문에 이거는 훨씬 더 넘어간 거거든요. 크죠. 예. 실질적으로 본인이 지시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만나서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많은 증언들이 확보되어 있죠. 예. 그래서 사실 이 대면 조사를 했을 때 그 진술한 내용들 사실 나중에는 보도를 보면은 이미 검찰은 다 증거를 다 확보하고 있는 상태였고 예. 그냥 이제 그 진술이 필요해가지고 부른 것 뿐이다. 확인하려고 부른 것도 아니다. 뭐 이런 것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서 논리 싸움을 이제 하겠다라는 것이고 이미 검찰은 자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영장 청구를 비롯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드러난 사실만 보더라도 명명백백하게 이 지금 직권남용이나 여러 가지 어떤 뇌물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 포괄적인 뇌물죄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이 사람이 그것을 강압에 의해서 뇌물을 요구한 그런 정황까지도 다 지금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빼도 박도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변호사님 궁금한 게요. 자, 뇌물죄가 예를 들어갖고 이제 특가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뭐 10년 이상 이렇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에 또 이제 직권남용이 포함이 돼요.
또 의료법이 포함이 돼. 그럼 이게 다 더해지는 겁니까? 아니면 제일 큰 것만 따지는 겁니까? 그게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예. 정경련에서 특히 하라고 해서 기부를 했는데 그게 왜 뇌물이냐 이제 이게 가장 핵심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삼성은 일단 집어 넣었잖아요. 예. 그러면 삼성하고 똑같은 행위를 한 다른 대기업은 도대체 뭐냐? 얘네들은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이렇게 하면 이상하잖아요. 똑같은 행위를 했는데. 예. 그러니까 삼성이 아닌 제일 증거가 많이 나온 SK, 사명 관련된 문자도 나오고 막 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SK를 먼저 가서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롯데 조사하고 면세점 걸려있죠. 그 다음에 예. CJ 조사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조사를 지금 순서대로 조사를 하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미르 K재단에 기부를 했던 다른 대기업들도 벌벌 떨고 있어야 될 상황이 돼버렸죠, 사실은. 아니, 그리고 2016년 2월, 3월에 독대를 하고 난 다음에 롯데한테 70억 추가 내라. 그 다음에 SK한테 80억 추가 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미르 K 스포츠 재단뿐만 아니라 추가로 또 돈을 받은 정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요. 그러니까는 커지네, 그게 사건이. 뇌물죄는 진짜 안 받아도 상대방이 거부해도 예. 요구, 약속, 수수만 하면 다 성립이 되는 죄잖아요. 예. 이재용 부회장 구속은 뇌물죄로 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도 뇌물죄로 할 것 같지. 예. 수사하고 있고 예. 최순실도 특검은 뇌물죄로 네, 했고 네, 공동지갑이라고 하는 표현까지 썼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럼 이재용 433억이 그중에 213억은 뇌물죄, 네. 220억은 제3자 뇌물죄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 네. 만약에 롯데나 SK가 뇌물죄로 검찰이 판단한다고 하면 이번에 범죄 혐의가 추가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마도 이제 누구에 대한 범죄 혐의가? 롯데, SK가 네. 롯데와 SK로부터 뇌물을 받았다. 예. 라고 하는 것으로 했고 그 433억이 아니라 대통령에 대해서? 예,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죠. 그게 늘어나냐 이거예요. 또 늘어나죠, 당연히. 왜냐면 지금까지는 삼성에 대한 것만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SK와 예, 롯데도 예, 할 수 있죠. 거기도 거의 빼박이로 이렇게 가지 않나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게 지금 왜 그게 문제가 됐냐면은 미르나 K재단에다가 돈을 기부를 한 것이 말하자면. 예. 근데 특히 SK 같은 경우에 80억 내라 그랬잖아요. 예. 근데 안 냈잖아요. 30억으로 깎아줬죠. 깎아준 게 아니라 어쨌든 30억을 뭐 낸다고 했는데 사실 내진 않았어요. 그쪽은. 어쨌든 간에 80억 내라고 그거만 했는데 해도. 그것도 어쨌든 간에 뇌물이 돼버리는 거고 예. 또 롯데 같은 경우도 70억을 받았다가 다시 돌려줬잖아요. 돌려줬잖아요. 그럼 그것도 역시 돌려줬어도 뇌물은 뇌물이죠. 그렇게 추가가 되겠죠. 교수님, 이제 이 법리적으로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게. 우병우 속보 얘기하네. 예. 우병우 속보 또 들어왔어요? 제가 변호사님께 한 가지 궁금한 예. 게 있어서요. 70억이 갔다가 온 케이스인 롯데와 80억인지가 예. 요구만 한 상태에서 거절한 케이스 이렇게 좀 다른데 예. 갔다 온 거는 제가 유죄로 인정받는다는 부분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예. 요구한 상태에서 아예 거절한 것도 마찬가지 범죄가 적용될 수 있는지. 요구 수수니까 요구했는데 상대방이 거절했다. 네. 그것도 다 뇌물을 원래 봐야죠. 그렇죠. 근데 그 돈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 그 전에 미르케이 스포츠 물론, 재단도 대가성이 있다라고 지금 검찰